자, 2교부의 이욕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되게 짧아요. 이게 수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과서로 나오시는 분들은 뒷부분에 이제 있는 학습 활동 있죠. 학습 활동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욕설 간단하게 봅시다. 고전 수필이고요. 수필이기 때문에 현대 소설의 수필하고 특징이 같아요. 뭐가 같냐면 이제 작가가 직접 체험한 것을 토대로 깨달은 거, 체험을 하고 나서 깨달음을 이제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훈적, 그 다음에 뭐 경험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유추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집을 짓는 일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봐봐, 집을 고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집을 고치는 일하고 인간 삶하고 뭐가 비슷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유추의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뭐 집이 뭐 고장 났는데 뭐 이랬는데 나중에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뭐야? 사람도 이거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유사성을 근거로 이제 추론해 나가는 걸 유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유추적이 성격이고 이따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는 잘못을 빨리 알아 고쳐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징은요, 체험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 얻은 거를 얘기를 한다. 체험, 깨달음의 구조로 구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추적 발상은 아까 내가 얘기를 했죠. 봅시다. 지금 읽어볼게요. 집이 지탱할 수 없어서 퇴락한 행랑채 3칸이 있어서, 퇴락은 이제 낡고 무너졌다. 퇴락한 행랑채 3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답니다. 이때 그중 2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를 안 했대요. 여기죠? 밑줄 쳐라. 2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했고,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도 미루고 고치지 않았다.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개는 바로바로 고치질 않았고요. 하나는 바로 갈았대요. 자,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했다. 그러니까 얘는 하나는 바로 2개는 안 했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까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요,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고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재료로 쓰이는 나무들이 모두 완전해서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었대요. 이 부분 괄호를 치세요. 그러니까 잘못을 바로바로 고친 애들은요 어땠어? 바로바로 고치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냥 내비두고 다시 쓰려고 하니까 어때? 아예 그냥 싹 다 갈아야 돼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여기 잘못을 오래 방치하면 보자. 잘못을 빨리 고치면 그래서 뭐야 이거는 뭐 알아듣겠죠. 근데 이게 뭐 인생살이하고 뭐가 관련이 있어? 사람의 일도 이거 마찬가지라고 이제 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뭐야, 체험에서 깨달음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뭐야? 요 행랑채를 고치는 일에서 얻은 것을 사람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씁시다. 어디 갔어? 행랑채를 수리한 체험에서
사람에게 확장 쭉 널렸고요. 그래서 사람도 잘못을 알고 고치지 않으면 몸이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 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 제목은 나무예요. 나무. 그 집을 구성한 나무. 왜냐면은 빨리 고친 거는 나무가 많이 안 썩어서 바로 설 수 있었는데, 완전히 안 고쳤던 것도 있죠. 안 고쳤던 것들은 나무가 많이 썩어버려가지고 아예 쓰지를 못했댔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고치는데 힘이 더 많이 들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사람도 사람도 잘못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도 깨달음, 자신의 깨달음. 깨달음은 어디로? 나라의 정사가 정치. 그래서 유추점 비슷한 거, 유사한 것을 근거로 추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에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한 뒤에 갑자기 변경을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를 바로 잡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설 지문은 끝인데요. 뒤에 보시면 이제 그 고1 미래행 교과서는 이 뒤에 있는 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보시는 게 고1 미래에는 요거까지 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자, 미래는 뒤에 학습 활동에 우리나라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랜다. 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플루트 연주자, 오케스트라 이야기 있죠? 예, 이것도 뭐냐면 이거 현대수필이에요. 현대수필인데 이걸 통해서 뭐를 나타냈다? 현대수필인데 우리 앞에 있던 고전수필하고 비교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고 교술가의 특징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얘도 뭐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 작가가 오케스트라를 보러 갔나 봐요. 근데 오케스트라를 보고 나서 뭐 한 거? 깨달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배턴을 이제 지휘봉이. 배턴을 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찬란한 존재다. 그러나 토스카니니 같은 지휘자 밑에서 플루트를 분다는 것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다 지휘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콘서트 마스터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모니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에 있어서는 멤버가 된다는 것만으로 참으로 행복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밑줄 치세요. 뭔 소리냐면요, 좋아해? 자,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모니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오케스트라는 여러 악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노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면은 행복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맡은 바 기능이 전체 효과에 종합적으로 기여된다는 것은 의의 깊은 일이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신뢰감이 거기에 있고, 칭찬이거나 혹평이거나 내가 아니요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다. 자기의 악기가 연주하는 부분이 얼마 아니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독주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 서운할 것은 없다. 남의 파트가 연주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도 무음의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음의 연주? 음이 없는데 무슨 연주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야? 자기 차례를 충분히 기다리고 들어주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오케스트라에 기여를 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무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스볼 팀의 외야수와 같이 무대 뒤에 서 있는 콘트라베이스를 나는 좋아한대요. 왜? 콘트라베이스도 그렇게 막 계속해서 연주를 하는 그런 악기는 아니고 눈에 막 띄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베이스볼 팀, 야구팀의 외야수에 비유를 한 것이죠. 왜냐면 외야수도 저기 끝쪽에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잘 그렇게 막 눈에 띄진 않는데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되죠. 오케스트라에서 비중이 적은 콘트라베이스. 그래서 이걸 좋아한대요.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스케르초의 악장 속에 있는 트리오 섹션에는 둔한 베이스, 콘트라베이스를 쩔쩔매게 하는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유머를 즐길 수 있는 베이스 연주자를 부러워한다 라고 하는데요. 유머를 즐긴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감초 역할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재밌게. 그래서 전원 교향악 제3악장에는 농부의 춤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서투른 바슴이 제때 나오지 못하고 뒤늦게 따라 나오는 대목이 몇 번이 있다. 이 우스운 음절을 연주할 때 바순 연주자의 기쁨을 나는 안 돼요. 왜 바순 연주자의 기쁨이면은 작은 역할인데도 어쨌든 자신이 그것을 해낸다라는 거잖아요. 행복된 일이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그거라도. 그래서 여기 작은 역할이지만 묘사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요. 그래서 팀파니스트가 되는 것도 좋고요. 하이든 교향곡 94번의 서두가 연주되는 동안에는 카운터 뒤에 있는 약방 주인같이 서 있다가 청중이 경악하도록 갑자기 북을 두드리는 순간이 오면 얼마나 신이 나겠는가? 신난다는 소리죠. 이것도 서리법이죠. 자기를 향하여 힘차게 손을 흔드는 지휘자를 쳐다볼 때 그는 잠옷 무상의 환희를 느낄 것이다. 어렸을 때 나는 공책에 줄을 치는 작은 자로 교향 악단을 지휘한 일이 있었대요. 그러나 그 후 지휘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토스카니니가 아니더라도 어떤 존경받는 지휘자 밑에서 나는 뭐가 되고 싶다? 무명의 플룻 연주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무명 플룻 연주자가 되고 싶을 때는 가끔 있다. 작은 말로? 작은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작은 역할이지만 조직의 조화에 뭐하는? 기여하는 존재. 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어떻게 보면은 수필 여기서 깨달은 게 뭡니까? 아무리 눈에 띄지 않고 작은 역할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들이 꼭 필요한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필은 이렇게 작가의 어떤 개인 경험 그런 것을 통해서 독자에게 교훈을 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거 알라고 이렇게 그냥 고전 이욕설이랑 이거를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문제 푸시고요. 수필에 대한 개념 같은 거 충분히 외우시고 내용 외우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